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청나라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이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입니다. 키메라란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저자는 구범진이라고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이십니다. 제가 한 번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학생 때 한번 만났다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훌륭하신 분이고 이분 책을 읽어보고 제가 정말 책을 잘 쓰시고 아시는 게 많다 감탄한 분입니다. 당연히 청나라를 전공하신 청나라 시대 중국 역사를 전공하신 훌륭한 서울대 교수시입니다. 교수시고 그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결국 청나라에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는 청나라 군인이 30만 명이었는데, 그때 뭐 인구가 계속 변했지만 중국 인구는 3억 정도 되는 시기에 30만의 군대로 3억을 통치를 한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일을 해낸 나라가 230년 동안 해낸 나라가 청나라다라는 면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나라 인구는 500만 명, 그다음에 병력은 30만 명. 뭐 좀 많아도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500만인데 아무리 긁어 모은다고 그래도 글쎄 30만 명이 초창기였는데 뭐 40만, 50만을 넘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중국의 한족은 당시 3억 명 이상이고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저도 오해를 풀었는데 청나라가 청나라 그 영토에서 중국이 그 한족, 중국의 한족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한국의 한민족 말고 중국 한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밖에 안 됐고요. 뭐 인구는 많았겠지만 영토상은 몽골, 위구르, 티벳도 이제 청나라가 여진족에 세우니까 여진족의 만주 등 다른 지역이 중국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민족이 세웠던 청나라 이전의 명나라와 비교하면 청나라의 영토가 거의 2배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진족이 한족을 다스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몽골, 위구르, 티베트 등을 모두 청나라가 통치했기 때문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 근데 이 저자 구범진 교수는 그것이 키메라에 해당된다. 키메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몸은 하나인데 사자, 염소, 뱀의 이제 사자, 염소는 아마 목에서 나왔을 거고 뱀은 꼬리가 뱀이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3개의 머리가 달린 동물입니다. 당연히 머리가 3개니까 뇌도 3개고 셋이 사자가 원하는 바, 염소가 원하는 바, 뱀이 원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얘네들이 잘 화합해서 하나의 몸뚱이에 붙어서 잘 싸우는 그런 상상의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청나라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이 이 그리스 신화의 키메라와 닮았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230년간 유지됐는데, 저도 여기서 또 새롭게 느낀 게, 중국 역사상 200년이 넘긴 왕조는 당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청나라 이렇게 딱 셋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특히 중국을 중국인이 다스리지 않고 다른 민족이 다스렸던 게 몽골이 세운 원나라와 그 전에 여진족이 또 세웠던 금나라. 금나라는 사실은 중국 전체를 다스리지 못하고 북쪽만 다스리고 밑에는 남송이라고 있었죠. 그 원나라와 금나라는 100년이 채 못 가서 망했습니다. 근데 청나라는 230년, 처음부터 하면 250년쯤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뭐 1600년부터 1900년까지 거의 250년 이상 중국을 차지한 다음에 230년이면 청나라가 만주에 생긴 때부터 치면 25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유지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뭔가 잘했을 거다. 그게 뭔지 이 책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는 청나라라고 안 그러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옛날에 세웠기 때문에 역시 자기 나라도 금나라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금나라가 2개니까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는 금나라를 후금이라고 부르는데 누르하치는 이 후금을 세웠고 누르하치의 아들인 홍타이지 우리나라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그 삼전도에 치욕을 안긴 홍타이지가 나라 이름을 후금에서 청으로 바뀌어서 청나라가 됩니다.
누르하치의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에 남는 여기 그 이야기를 읽은 거는 누르하치가 이제 여진족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고 명나라가 이들을 원격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 여진의 한 부족이 명나라에 대들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그 명나라에 이거를 토벌하는 장군은 그 우리 한국 조선에서 건너간 이성량이라는 조선인 출신 장군이었는데 이 이성량 밑에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러니까 누르하치 쪽은 명나라 편에 드는 여진족이었어요. 그래서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내가 이 전쟁을 하기보다는 내가 가서 설득해서 쟤네 항복시키겠다라고 하고 적진에 들어갑니다. 왜? 자기 아는 같은 여진족이니까 제가 설득하면 들어줄 겁니다라고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누르하치 집안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았을까? 뭐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니칸 와일란이라는 다른 부족의 여진족 추장이 역시 명나라 쪽 추장인데 이렇게 누르하치 할아버지 아버지가 설득하러 가서 쟤네가 방비가 느슨해졌을 테니까 설마 지금 평화 협상을 할 때 쳐들어오리라고 생각 못 할 텐데 이때 쳐들어가자라고 이성량을 설득해서 평화 사절을 보내놓고 이성량이 그 틈을 타서 적진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평화를 생각하고 있던 그 여진족 반란군들은 이성량에 의해서 토벌이 되지만 평화 사절로 온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너희들이 나의 뒤통수를 쳤냐 그래서 그 반군 대장이 이 둘을 죽입니다. 누르하치로서는 억울하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명나라 대신에 협상하러 갔는데, 그때 할아버지, 아버지 뒤통수를 쳤으니까 누르하치는 엄청 화가 났고요. 이성량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벼슬도 주고, 뭐, 땅도 주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누르하치는, 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원수를 갚는 걸로 충분하지. 내가 지금 무슨 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아마 속으로는 명나라도 원생이었는데 그거는 숨기고, 니칸 와일란이라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갔는데도 명나라를 설득해서 적진을 공격하도록 했으니까, 니칸 와일란도 명나라 편이라서 마음이 좀 그렇겠지만, 내가 니칸 와일란을 죽이는 거를 이성량 이 명나라 장군이 허락해다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연히 명나라도 좀 만류하고 그 누르하치의 친척들도 야 니네 아버지 우리 이거 형제들이 억울하게 죽었지만 지금 명나라 눈치를 봐야 되는데 명나라 위해서 싸운 니칸 와일란을 그 죽일 순 없지 않냐라고 했지만 누르하치는 나는 불과 뭐 몇십 명의 군인이라도 나는 아버지 원수 갚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이성량의 약간 반쯤 허가도 얻어내서 니칸 와일란을 쳐부수고 니칸 와일란을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요 스토리는 좀 더 연구해 봐야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계기로 누르하치가 또 여러 능력이 있었지만 훅 이 만주족을 통일합니다. 하나하나 여진족. 누르하치가 너무 커지니까 그 명나라에서는 누르하치를 토벌하려고 대군을 보내는데 사르후 전투라는 데서 이 명나라 대군을 누르하치가 쳐부숩니다. 네, 그래서 쳐부수고 그걸로 여진족을 단결시켜서 만주 전체를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합니다. 이때 또 누르하치가 잘했던 거는 역시 그 모든 명장들은 경제를 잘했는데 누아치는 인삼과 모피를 교육하는, 즉 만주 지역에서는 인삼과 모피가 중요한 특산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에 팔아서 그 받은 돈을 이용해서 군대를 키웠고, 근데 중국이 누르하치를 골려주려고 인삼을 한참 때 사지 않으면 인삼이 썩어가기 때문에 인삼이 썩느니 그냥 팔자고 해서 그 누르하치가 또는 여진족이 싸게 팔 수밖에 없었는데 누르하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홍삼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삼을 모르겠습니다. 고려에서 한 줄 알았는데 누르하치가 삼을 쪄서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약효는 그대로고 라는 걸 발견해서 쪄서 건조한 홍삼은 1년이고 2년이고 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중국 한약상에 안 사면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후에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바람에 누르하치가 인삼 교역에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누르하치가 죽은 다음에 아들 홍타이치가 태어나는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홍타이치가 아마 네 번째
왕자일 겁니다. 형들은 아버지랑 싸우다 죽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홍타이지는 우리가 혼자서 그 금나라 혼자서 여진족 혼자서 대국을과 맞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실 금나라를 멸망시킨 게 중국인이 아니라 몽골인이거든요. 금나라가 몽골의 원나라한테 망했습니다. 홍타이지는 몽골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뭐 세 명인가 네 명을 몽골 사람을 얻고 홍타이지가 죽은 다음에 청나라의 황제가 된 사람이 홍타이지가 몽골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순치제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사실 우리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라고 하고 그게 맞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홍타이 그 청나라의 황족과 몽골족이 막 통혼을 해서 결국은 북에는 여진족이고 목에는 몽골인, 즉 몽골과 여진이 연합해서 세운 그런 나라라고 하고 홍타이 자신도 징기스칸을 존경한다라고 해서 그 홍타이지가 제일 애썼던 게 징기스칸의 그 원나라가 쓰던 원나라 황제의 옥새, 즉 도장이죠. 이거를 자기가 찾아서 야, 이걸 내가 갖게 됐으니까 나는 원나라 황제의 계통을 이어받는 그 여진족이 아니라 몽골하고 여진 하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진족 그 팔기군이라고 그 청나라의 군대에는 여진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몽골, 중국의 한족 등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선족, 병자호란 때 청나라 편을 들었던 조선족도 그 한 부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얘네들 섞질 않고요. 여진족만 있는 부대, 여진족만 있는 부대, 몽골은 몽골족만의 부대.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그 사단에 대대가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가 있으면 1대대, 2대대는 여진이고 3대대는 몽골이고 4대대는 중국인이고 근데 그 한 조선은 인구가 적으면 이 중국의 4대대 중에 뭐 3중대만 조선족으로 하고 해서 민족을 섞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쪽에서 싸우지만 이제 요것이 어떻게 보면 다민족을 통치하던 키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청인 중국 전역을 지배하고 몽골, 티벳, 위구르까지 차지한 다음에 다민족 공존 정책을 이어갔는데 이것이 홍타이지라는 우리 병자호란을 일으킨 우리에겐 뭐 원수 같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인물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다민족을 통치함에 있어서 무슨 이렇게 뭐 우리가 다 하나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같은 다른 민족이 같이 사는 것도 금지했다고 합니다. 즉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에 가면 북경에 이 자금성 뭐 이렇게 해갖고 성 안에 또 성이 있는데 거기는 여진족만 사는 거죠. 일반 중국인 한족은 거기에 들어올 수 없고 또 여진족 또한 그 여진족 구역을 벗어나서 나는 중국인 한족과 중국 사람과 같이 살래. 이것도 허가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과 여진족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서로 사는 곳도 다르고 그리고 그 서로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해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했고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 전통의 유교 그 관리 문화를 받아들여서 여진족 관리들이 중국의 전통 유교 관료처럼 돼서 다스렸는데 반면에 몽골은 몽골의 풍습을 따라서 징기스칸 시대의 그 징기스칸 몽골 제국의 그거를 따서 다스렸고 티벳은 잘 알듯이 달라이 라마가 다스리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의 그 관리들을 여진족이 가서 하면서 역시 불교 사상에 따라서 다스렸고 달라이 라마는 이 사람, 그러니까 몽골 사람은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를 이 사람은 몽골의 칸이다. 라고 했고 중국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은 중국의 황제다라고 했고 티벳의 달라이 라마는 저 청나라 황제는 문수보살이 태어난 거다라고 해서 사실은 각 나라마다 이 청나라 황제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전통과 종교와 문화를 모두 존중을 해서 그리고 위구르 나라가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내가 무슬림의 현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민족을 분리해서 그 자기 다른 민족 걸 강요하지 않고 너희는 다른 데랑 섞이지 말고 너희만 살면서 원래 그대로 하되 그거에
청나라 황제가 너희 시스템의 제일 높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을 줄이고 오래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 특히 관리를 임명할 때 50대 50 절반 절반이 그 원칙이었긴 하지만 예를 들어 중국의 한족을 다스리는데 말도 안 통하는 여진족 관리가 가는 것보다 중국의 일반인 한족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국 사람을 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반의 뭐 거리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는 중국인은 여진족을 잘 볼 일이 없고 다 그냥 원래 우리가 명나라 대대로 살아오던 우리 동네 똑똑한 애가 군청에 가면 거기서 일하고 있고 세무서에 일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낮은 관료들은 대부분 그 나라 사람, 몽골엔 몽골 사람, 중국에는 중국 한족을 썼고 다만 높이 올라가서 중앙 관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80% 이상이 여진족이고 한족, 중국 한족들은 잘 등용을 안 했지만 상징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기재부 장관이 있으면 기재부 장관을 원래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재부 장관을 두 명을 둬서 꼭 한 명은 여진족, 한 명은 중국인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족. 그리고 또 뭐 법무부 장관도 두 명. 그다음에 뭐 옛날에 예조, 이조, 예조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이조 판서도 두 명, 예조 판서도 두 명, 병조 판서 두 명 이런 식으로 여인족과 한족을 상징적으로 한 명씩 했지만 사실은 그 중앙 부서는 대부분 여진족이었고 말단 그 밑에 지방 관료들은 대부분 중국 한족이었다. 이거는 전례를 보고 판단한 건데 예전에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는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여진족한테 너희는 한족을 다 흡수해야 돼라고 해서 한족과 막 결혼하고 한족 문화를 막 따르게 하다가 여진족이 그냥 스르르 한족에 흡수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판단하고 반대로 몽골은 이 금나라를 보고 이 한나라는 뭐 축과 같이 그 짐승과 같이 대접해야지 얘네들을 동등하게 대접하면 얘네들이 우리를 흡수할 거라 해서 한나라를 막 탄압하다가 또 그 한나라 반란이 일어나서 멸망했기 때문에 한나라 중국인을 대접은 해주되 우리 청나라 여진 사람들이 걔네들한테 흡수 통합되지 않도록 청나라 여진 사람들은 걔네랑 그 거리를 두고 여진의 문화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상하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인구 감소, 저출산으로 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단일 민족, 더 이상 단군 할아버지의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민족 국가가 돼야 되는 또 세계와 교역하다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는 유럽처럼 그냥 우리 한 나라다라고 하지만 또 유럽 보면 그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나름 역사적으로 성공적으로 한 나라가 청나라였을 것 같고요. 청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200년, 250년 동안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그 청나라의 마지막 하나의 특징은 좀 다른 거지만요. 황제 계승인데 이 동양은 계속 큰아들이 이어받는 거였죠. 그런데 청나라, 몽골이나 여진 같은 이런 그 목축을 하는 유목민족들은 꼭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아들이 이어받냐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 아들이 이어받지 않고 동생이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 계승의 전통이 없고 형제 계승도 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거의 단점은 그러면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막 싸워갖고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 여진족 청나라는 그걸 어떻게 잘 피해간 것 같습니다. 투표 제도로 다 모여서 투표해서 누구를 뽑자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여진족의 군대가 청나라의 군대가 8기군인데 8기군이 8개의 큰 부대가 있죠. 이 8기군이 각각 대표를 보내서 8표 중에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황제를 뽑을 때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꼭 큰아들이나 누가 아니라 지금 황제 후보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라고 한 결과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 넷째 아들 순치제, 강휘제는 큰아들이 아니고요. 강휘제가 된 이유는 되게 재밌는데 당시 그 천연두가 유행해서 엄청나게
그 여진 사람들이 죽었는데 강희제가 얼굴이 곰보였답니다. 그래서 아 얘는 이미 한번 처형들 걸려서 안 걸릴 테니까 얘로 하자라고 했는데 강희제가 다행히 똑똑해서 청나라를 크게 성공시켰고요. 그 아들 옹정제, 걸륭제 이 사람들이 다 큰아들이 아니에요. 그 황제가 죽기 전에 누가 제일 똑똑한가를 판단해서 왕위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위주로 후계자를 정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적어도 청나라는 한 백 몇십 년 동안 이런 능력 있는 황제들이 태어나서 또 하나는 건강한 황제. 이 황제들 중에 한 뭐 오래 살지 않은 사람은 순치제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다 막 60세 넘어서까지 50세, 60세까지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건강하고 능력 있는 황제가 등용됐기 때문에 청나라가 잘 됐다. 다만 이런 것이 반드시 100%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는 청나라 말기에 망한 이유는 서태후라는 그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유약한 사람들을 등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왕권이 강해지니까 사실 그냥 큰아들한테 주면 되는데 큰아들이 똑똑하면 오히려 제일 똑똑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약간 유약하고 멍청한 왕자를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팔기군을 이렇게 분리해서 오래 가다 보니까 이 팔기군이 너무 처음에는 전투력이 좋았지만 이 200년 동안 전투도 안 하고 관료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청나라 말기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팔기군은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멧돼지 할아버지가 군인이었지만 다 이제 창칼을 못 써서 팔기군이 완전히 무력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나라 그 중국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한테 큰 벼슬을 주고 나라 일을 맡기면서 너희가 좀 해라라고 해서 사실은 청나라 말기에 많은 반란을 어, 이 여진족이 아니라 중국 출신의 똑똑한 엘리트 관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 여진족의 관료들이 왜 얘네가 우리 피정복민인데 우리 권한을 뺏어가냐 그래서 이 한나라 엘리트 관료들과 청나라의 무능하지만 여진족 출신 관료들 사이에 결국은 갈등이 생겨서 이 두 요인으로 청나라가 망한 것 같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망할 때 망하는데 그래도 어떤 제도가 200년 넘게 훌륭하게 작용을 했으니까 단점은 단점대로 어,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또 여기에 장점이 있었나를 받아들이고 이 다민족 글로벌 세계를 사는 저희들에게 조금 어, 알림을 줄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이야기 같아서 소개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뭐 짧고 되게 그 재미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되시면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